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입니다. 5월 13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할 텐데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앞에 헤드라인 소개는 좀 생략을 했고요. 일단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좀 해드리면 프랑스 관광청에서 여행 트렌드 설문조사했다는 내용과 대한민국 관광 공모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주요 관광청들이 활동을 이제 슬슬 시작한다는 것, 강원도 관광재단 MOU 소식, 경남관광재단 전담여행사 모집 소식, 뭐 이런 것들, 아시아나 항공의 무착륙 관광비행, 뭐 이런 것들 주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프랑스 관광청이 코로나19 이후 여행 트렌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 같은 것도 통해서 한번 했었어요. 저도 한번 응답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인 남녀 3,129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129명에 모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갖는 의미가 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반수 62% 정도 넘는 응답자가 밀레니얼 세대 20에서 39세 주 여행 소비층이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유럽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일단 조사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일단 프랑스 관광청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유럽이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얘기는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접종, 그 다음에 확진자 수나 이런 것들이 유럽도 한때는 급증을 했지만 백신 접종 이후 그 감소 추세가 뚜렷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한국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마음, 그 다음에 느낌, 뭐 그 다음에 어떤 그 뭐라지? 그 패턴, 성향들 봤을 때 어쨌든 예전에는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와서 위험했지만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좀 있는 유럽 선진국들을 그나마 좀 신뢰를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권들이 그 반대냐 뭐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그 뭐라 그럴까 좀 지향하는 바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뭐 일부 동남아 휴양지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정보 공개의 투명성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얼만큼 신뢰를 하냐의 문제도 사실 따져봐야 냉정히는요. 그냥 우리가 이것도 가고 동남아 여행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많이 갈 거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그 거에 더 신뢰를 갖고 있냐 그런 게 이번 설문조사에 유럽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걸 좀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유럽이 68% 응답률 1위를 압도적 1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홍콩, 중국, 일본 등 아시아가 13%, 홍콩, 중국, 일본도 비교적 정보의 투명성이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죠. 그죠? 굉장히 많이 신뢰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일부 중국도 워낙 넓고 그다음에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체제라서 정보 공개의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 아직까지는 조금 신뢰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아무튼 일본도 글쎄 뭐 일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입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1, 2, 3순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죠? 대륙별로 보면 영업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후에 언제 해외여행을 떠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좀 떠날 것이냐 예상 질문에는 81%가 1년 이내 떠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막 그냥 여행 가고 싶어서 지금 여기서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1에서 4개월 이내라는 답변이 29%, 6개월 이내가 28%,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는 떠나겠다. 그다음에 1년 이내에는 24%. 아무튼 1년 이내가 굉장히 많고. 코로나19 여행에서도 위생과 안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같은 것들, 대형 이벤트는 좀 참가하기 꺼려하는 활동으로 좀 이렇게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 90% 내년 프랑스 여행을 선호한다. 예. 자, 응답자의 90%가 여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경우 2022년에 프랑스 방문 의향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건을 일단 배제하고라도 프랑스는 뭐 이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는 여행지가 세계 1위잖아요. 연간 근 1억 명에 가까운 여행자들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프랑스 여행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다. 예, 대부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죠. 예. 응답자 75%가 프랑스 여행 시 패키지보다는 개별 여행 상품 좀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프랑스 여행 시 희망 체류 기간은 7에서 14박이 가장 많았고 15박 이상도 13%나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제 개별적으로 여행 가서 뭐 좀 오래 머무는 그런 트렌드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밀레니얼 세대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거 통한 숙박 형태를 선호하는 게 많아서 15박 이상도 퍼센티지가 꽤 차지하고 있네요. 프랑스 여행 시 즐기고 싶은 액티비티, 박물관, 유적지, 관광명소 방문이 가장 많았고요. 워낙 컨텐츠가 많으니까, 그죠? 미식여행 58%. 프랑스 미식여행은 좀 사전에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대도시 위주의 여행, 소도시 중심의 여행 각각 43%, 30% 정도 됐고요. 여행 제한이 해제되면 가보고 싶은 곳 프랑스 여행지 수도 파리 지역이 가장 많았고, 파리와 비교적 근교에 위치한 몽쉘 미셸도, 그다음에 노르망디 지역도, 남프랑스 지역 이렇게 한 2위 정도로 선호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프랑스 남부 지역 같은 데 안 가봤는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요맘때쯤이었을 거예요. 5월 정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에펠탑 근처를 산책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카페 문 열어서 빵 냄새 정말 아주 맛있게 나고요. 예. 그거를 한번 우리 코로나 끝나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보르도 지역, 이렇게 샤모니와 리옹으로 유명한 오베르뉴론 알프스 지역, 그 다음에 부르고뉴 지역도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프랑스가 이제 제한 조치가 완화가 점점 되고 있어요. 6월 9일부터 보건 패스 도입해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는 그런 관련한, 그 다음에 항체를 보유했거나 음성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 보다 용이하게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4단계가 시작됩니다. 완화 4단계. 6월 말일부터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많이 풀리고 있대요. 인구의 26.6%가량이 1차 백신 벌써 완료했다고 하네요. 빠르네요. 예. 그래서 집단 면역 한 8월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의연 프랑스 관광청 부소장님은 자가격리는 프랑스 여행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여행사들도 올 추석 출발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 여행 상품 구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관광청이랑 여러 가지 주요 여행사들이 이제 추석 겨냥해서 프랑스 관련 상품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눴겠죠. 커뮤니케이션을 했겠죠. 예. 그런 것들만 봐서 또 추석 때 어느 정도 회복 이제 슬슬 시작에 나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주요 고객층은 백신 접종에 비교적 앞서 있는 시니어 고객들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규모 그룹이 여행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행사에서 유럽이나 프랑스 관련한 상품을 어떻게 지금 꾸며나가고 있는지 대략 지금 정의연 프랑스 관광청 부소장님의 이 멘트를 통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시니어 겨냥해서 또 상품도 만들고 많이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모두가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다음 소식. 문체부와 한국관광사에서 한국하면 떠오르는 우수 관광기념품과 관광사진 요거 관련해서 공모를 해요. 뭐냐면 관광기념품 응모해서 뽑히면 돈 받고요. 사진이랑 영상
요것도 공모해요. 자, 자세히 이번에 좀 크게 폭을 넓혔어요. 매년 개별적으로 열렸는데 이번에 합쳐서 열려서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먼저 관광 기념품 부분, 요거는 이제 여행업계 관련되시는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하실 것 같아요. 자, 한국의 역사, 문화, 자연, 관광지, 먹거리 등 매력적인 컨텐츠를 소재로 한 기념품,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올해는 그 대구 전남 지역 특별 부분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대표 기념품을 별도로 발굴해서 심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상작은 총 3,800만 원 상금이 차등 수여. 그러니까 1등은 뭐 500, 뭐 2등 얼마 이렇게 차등 수여. 그다음에 뭐 컨설팅도 해주고 판로 개척도 해준대요. 뭐 일단 뽑혀야지 이것도 되는 거고. 이제 그 관광 사진이랑 요 동영상 부분이 많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관광 사진 부분은 사계절 아름다운 한국의 꽃 관광지를 주제로 실시됩니다. 공모 부분은 기존의 일반 사진과 스마트폰 사진 함께 같이 열립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3단계 심사. 아우 좀 세네 심사 그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진 및 동영상 부분은요 총 4,800만 원 상금 차등 수여 요것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별 300만 원씩 총 1,200만 원 상금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공모 지원, 그 다음에 내용, 자세한 내용들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 나와 있을까?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이거 또 영상 잘 찍는 우리 젊은 세대층 많이 응모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잘 찍는 사람들은 정말 잘 찍더라고. 저도 몇 번 이런 거 응모해 봤는데 저는 그냥 지원하는 마냥 다 떨어지더라고. 예. 자, 다음 소식. 주요 관광청들이 하반기 시장 활성화를 대비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뭐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먼저 홍콩관광청은 5월 21일 아트 인 홍콩 캠페인 일환으로 비추얼 아트 익스피리언탈 TR 익스피리언티알 이렇게 선보입니다. 예. 요게 홍콩 현지에서 한국어 구사하는 진행자가 빅토리아 하버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엠프러스 뮤지엄 완공된 서구룡 문화지구, 홍콩 미술관 그리고 홍콩 섬 센트럴의 스트리트 아트를 둘러보는 시간을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홍콩관광청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현장 영상, 여행지 영상 라이브로 계속 보여줬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은 또 지금 홍콩 그 아트 바젤 관련한 그 지금 캠페인이 5월에 지금 한참 열리고 있잖아요. 요거 관련한 좀 굉장히 컬러풀한 모습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됐는데 대양주 지역 최대 관광전이죠. 호주 관광교육청 AT 오스트리아 투어리즘 익스체인지 요거 제가 이거 예전에 시드니에서 할 때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취재를 직접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시드니에서 올해 하네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열린다고 합니다. 일단 시드니 현지에서는 6월 6일에서 9일 나흘 동안 시드니 컨벤션 센터,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 시드니에서 열리고 기존과 동일한 형식의 대면 행사로 이 열리는 요 시점에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전 세계 여행사가 초청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가 현재 그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지금 거의 뭐 이제 정상화 수준에 갔기 때문에 현지에서 대면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 행사의 경우 대면 행사가 종료된 직후인 6월 10일에서 17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6월 10일에서 11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업체들은 이미 등록을 한 업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그리고 여행사 대상 세미나를 열었던 또 두바이 관광청은요. 다음 달에 미디어 대상 브리핑 통해서 두바이 관련 현지 소식들
다양한 여행 관련 소식들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관광청들이 한두 개씩 슬슬 이제 비록 아직까지는 좀 병행이긴 하지만 이제 상황이 점점 극복이 되고 나아질수록 아마 오프라인 행사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상인데요. 참 아직 보고 싶은 얼굴들 아직 많고 뭐 유선상으로만 좀 연락을 간혹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정상적인 상황이 돼서 빨리 만나 뵙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 강원도 관광재단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이른바 동자청 12일 날 MOU 맺었습니다. 상호 협력 통해서 공동발전 도모하고 강원도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합니다. 망상지구 관광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행사 개최 같이 하고요. 관광산업 분야, 그러니까 호텔 리조트 관련 잠재 투자자 및 투자 유치 관련 정보도 공유하고 망상지구 관광 홍보 마케팅 자료 제작 및 관광 상품 개발 등에 대한 상호 협력 약속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MOU를 체결함으로써 강원도 관광재단에서는 국내외 최고의 관광 만족도를 선도할 글로벌 국제관광도시의 첫걸음이 되길 고대한다고 밝혔고, 강원도 관광재단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역량 강화 통해 활성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또 이번에는 경상남도 관광재단에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위해 경남 관광 상품 개발 전담 여행사 모집합니다. 5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기간이고요. 신청 자격은 뭐 일반 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등록업체겠고, 선정 업체 수는 총 5개 여행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고, 공모 내용이 있어요. 4가지인데 산악, 낚시, 섬, 요트, 액티비티 체험입니다. 요 테마 중에 2개 이상 관련된 관광 상품 개발이고요. 지원 금액, 그 다음에 뭐 문의, 요런 거는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이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준비한 소식이 좀 길었는데 제가 요 텍스트를 좀 넘기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지금 말씀을 그리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벌써 내일, 그러니까 5월 13일 제 목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여행 중개소 채널 통해서 라이브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식으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지 궁금하시다면 목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여행중개소 라이브 방송 때 실시간 참여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